김우영 전 은평구청장 지금 은평을에 출마를 선언하고 지금 활동 중인데요. 자, 김우영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후보님 연일 바쁘시죠? 그렇죠. 지금은 뭐 촌각과의 싸움입니다. 촌각과의 싸움이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지역구에서 막 주민들을 만나서 지지를 호소해도 정말 여념이 없을 텐데 지금 또 논란의 중심에 서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어떤 심정이세요? 우리는 속담에 나뭇가지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가만두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은평에 12월 달 돌아와서 옛날 만났던 사람들 다시 만나고 또 지역의 어떤 발전 전략이나 네. 총선에서 어떤 공약을 낼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네. 너무 바깥에서 바람을 많이 저한테 쏴서 그래도 인지도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뭐 부정적인 요인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고민정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윤영찬 네. 또 최근에는 이제 원내대표님까지 네. 또 저는 사실 일 열심히 하는 그런 실천적인 일꾼인데 정치적으로 저의 어떤 활동을 다소 좀 과잉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문을 한번 풀어보죠. 아니, 왜 그 은평구 있다가 강원도 갔으면 강원도에서 계속 정치하지 왜 다시 은평구로 왔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주 그 평탄한 시기였다면 그 말이 맞죠. 저는 이제 강원도가 고향이어서 물론 당의 요청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험지인 강원도의 민주당의 영혼을 한번 심어보자, 해보자 해서 이제 가서 강릉시장에 나갔다 떨어졌고. 그게 언제예요, 그게? 이게 이제 재작년이죠. 대선 실패 직후에. 아, 그렇군요. 얼마 안 됐군요. 강원도 내려간 지가. 예. 대선 때 이제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도 했었고 또 중앙선대위에서는 대변인 역할도 했었고. 그렇죠. 은평구청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어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어이구야, 재선까지 하셨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강원도 춘천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강원도 영서가 다르고 영동이 다른데 영서는 뭐 원주 춘천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만은 영동은 북한하고 가까운 그 속초 고성 양양 말고 그 밑으로 강릉 이하로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었죠. 80년대에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떤 3당 합당 이후로는 거의 없을 거고 강릉이 또 고향이시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당선을 기대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서 그냥 장렬하게 아웃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정치 현실로 보자면. 아니 그 여의도의 많은 동지들이 우리가 민주당이 의리가 있는 정당이 되고 또 검사 독재하고 싸울 때 함께 어깨 걸고 잘 싸우고 그러면 전방에 나가 있는 험지에 개척하는 영남이나 강원이나 이런 쪽의 사람들이 힘을 내고 설사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가서 부딪히고 싸우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신뢰에 기초해서 저도 은평에 정치적 기반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방에 나가서 저도 한번 험지를 개척하고 특히 이제 강원도가 지난번 대선 때 우리 이재명 후보가 25만 표 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중에 절반을 강원도에서 쳤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표를 더 확장하는 것이 제가 고향을 위해서 하는 일도 있지만 네네네. 민주당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저 나름대로 사명의식을 가졌죠. 그리고 이제 강릉시장에 나와 떨어졌지만은 아주 짧은 순간 선거를 준비하고 나갔기 때문에 네. 그러나 상당히 그 홍보 효과가 있었고 네. 그 후에 이제 권성동, 그 윤핵관의 핵심인 권성동하고 총선에서 한번 붙어보겠다. 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논두렁 밭두렁 돌아다니면서 또 체육대회 같은 데를 다니면서 이제 뭐 술을 많이 먹습니다, 그 동네. 예, 알죠. 네, 그러면서 정말 이제 그 윤석열의 외가이고 윤핵관의 본거장인 강릉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한번 세워보자. 네. 그런 결심으로 작년 9월까지는 아주 열심히 강원도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따져보니까 정치적인 그 홈그라운드는 은평이시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 20년 됩니다. 20년 되시고. 그러니까 은평구청장 2번 하시기 전에는 은평에서 어떻게 정치하셨어요? 저기 은평갑에 이미경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아이고. 10년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 그러면은 뭐 은평에서 20년 정치하셨으면은 뭐 정말 은평이 홈그라운드네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연구가 있는 분인데 그 당을 위해 헌신한다고 대선 때 강원도 내려가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었고 이 총선에서 이제 가능한 은평에 나오겠다는 건데 왜 길을 쓰고 반대한다고 보세요?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일단 작년에 정치 상황이 네. 그 2월과 9월 달에 그 체포동의안에 표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2월 달에는 옳구나 하는 그런 그 감정이었고 네. 그 9월에는 설마 하는 감정이었는데 그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 중에 가결이라고 하는 아, 그렇죠. 대한민국의 그 야당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 예. 그런 일들이 민주당의 의원들에 의해서 선택됐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있었고 그런 것이 이제 험지를 개척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가 여의도에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에다가 독극물을 타고 동지를 배신하고 이런 정치를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다. 이게 전 당원들의 의지였습니다. 김우영 전 구청장께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민주당의 그 반란표로 인해서 가결되는 이 현실을 보면서 민주당부터 갈아엎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래서 강병원 지역구로 오셨군요. 그래서 이제 고민 많이 했죠. 많이 밤을 새고 고민하고 강릉의 당원들하고도 깊이 있게 얘기하고 그 결론은 내가 필요한 곳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저는 이재명 그 대표하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제 같이 기초지자체장으로 그러네요. 일을 했고 예. 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관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쪽과 좀 다소 거리가 있는 이재명 쪽과의 그 사이를 좀 더 좁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문 대통령은 안 그랬겠지만은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글쎄 이제 그때는 청와대라고 뭐 명시하기보다는 이제 그 전해철 그 경쟁 했던 분이 네. 정치적인 공방의 소재를 가지고 그렇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사법의 영역으로 그걸 맞아요. 전환시켰지 않습니까? 예. 이게 상당히 그 비극적인 그 씨앗을 심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나름대로는 그 정서적으로 2017년 대선 때 상당히 그 감정적으로 서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런 정서는 남아 있었습니다만은 코로나 대응 때는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의 아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그럼요. 예. 상당히 높이 평가를 했었고 또 재난지원금 보편적인 사행가족 기준 3개월 소멸성 지역 화폐 그런 정책도 당정이 수용을 해서 그걸로 총선 때 상당한 성과를 거뒀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말기부터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냐 선별적 지원이냐 또 이제 홍남기 등이 초과 세수를 숨기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안 하다가 대선 끝난 다음에 윤석열 당선 축하금으로 줬지 않습니까? 60조를 풀게끔 했어요. 네. 예. 정권 말기에 그 마지막 선택의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 대한 충실성 같은 어떤 여당의 대권 후보에 대한 총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객관적인 동지애적 접근이랄까요? 하여튼 어쨌든 제가 그때 그 일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굉장히 실망해.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도 문제없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그 주변 참모들에 대해서 격심한 어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 김우영 전 구청장께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을 선택한 이런 자들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민주당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그저 분노 어린 그런 결단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은평구로 돌아오시게 된 거 아니에요? 네, 문재인 정부 때 그 홍남기발 재정 쿠데타라 할까요? 재정 쿠데타 좋네요 그 표현. 그다음에 그 윤석열발 검찰 쿠데타. 이 이면에는 민주당의 그 기득권 주류 의원들의 그 상호간의 협작이 있지 않았나요? 그렇게 저는 봤던 거고 그때 이제 조국 사태도 조국 장관을 상당히 그 희생양으로 만들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대선 때 그 대장동 이슈, 그다음에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검찰의 그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 이런 국면에서 적과 내통하지 않은 이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찌 당원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고 단지 분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시스템의 개혁으로 구조 개혁으로 민주당을 강한 정당으로 새롭게
탄생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무기력증에 빠져서 정말 역사의 죄인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그 당시에 우리 모든 당원들의 생각이었죠. 저는 네, 그걸 알겠습니다. 대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뭐 전폭적으로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됩니다. 근데 이런 김우영 부총장 정말 지금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이런 당내의 배신자들 이 숙청에 함께 뜻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집권 가능한 정당으로 가도록 길을 터야 할 당 지도부 홍익표 원내대표하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금 김우영 부총장 왜 강릉에 있지 올라오려고 하느냐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자, 이 고민정 최고위원의 당무 거부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고위원이라는 거는 한 개인이 아니고 네. 당원들이 그 선출한 당원의 대표적인데 어떤 그 계파나 특정한 어떤 사적인 이해 감정 그런 걸로 저런 판단을 한다는 거는 좀 대단히 책임감이 부족한 그런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병원 경쟁자 강병원이 그 경선을 거부할 목적으로 이제 재심 청구를 냈다가 기각이 됐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지금 경선할 만하니까 경선하자고 그랬겠지 당에서. 왜 자기는 특혜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특혜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 민주정당은 그 자유로운 경쟁을 전제 조건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독재 정당이야 뭐 독점하고 뭐 대를 이어서 제명하고 하겠지만은 우리는 당원들의 주권 의지가 반영된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정치적으로 상호간에 공박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당원들의 심판 행위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당내 경선인데 네. 그 경선을 왜곡해서 어느 특정 인을 위한 전유물로서의 어떤 지역구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민주당의 기본 마인드랑 매우 거리가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작년 이맘때였을 겁니다. 그 강병원 씨가 가론유다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뭐 그만두라고 압박을 했나요? 희생되라고 압박했나요? 하여튼 그런 발언 때문에 또 아직도 강병원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발언 기억하시죠? 예. 참 한국 야당사의 손꼽을만 한한 그런 어떤 있을 수 없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강병원이 혹시 가결표를 던진 게 아닌가 이런 또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요. 본인이 밝히지 않았으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자 분당갑의 그 이광재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이광재는 강원도지사고 강원도에서도 대권 주자로 통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되면은 김우영 구청장께서 은평을 나오는 게 문제가 없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광재 지사는 이제 재작년 지방선거 때 현직 국회의원이었습니다만은 네. 도지사 나갈 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예. 이광재를 당에서 밀다시피 해서 출마를 시켰죠. 그렇지. 그 강원특별자치도 법안 당이 주도해서 만들어주고.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그 강원도지사를 나갔다가 사실은 회색이 짙은 환경에서 나가서 떨어진 거죠. 네. 네, 그래서 당 입장에서는 당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게 당선 가능한 혹은 또 상징성 있는 그런 지역에 배려를 하는 거는 정당의 어떤 그 기본적인 의리라는 측면에 봤을 때 아니 그러면 같은 값이면은 김우영 전 구청장도 마찬가지죠. 네. 이 어려운 강릉시장 나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당에서? 네. 저는 어떤 지역이 좋고 나쁘고 유불리나 이런 문제도 정치인은 고려를 안 할 수 없겠지만 지금은 저는 강릉에서 서울 올라올 때는 엄청난 비난도 내가 감수하겠다. 그리고 제가 부딪히고 싸워서 당원들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줘야 할 메시지는 분명히 주겠다. 민주당은 의리를 지키는 정당이어야 한다는 거. 네. 정치인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문제를 일으킨 자들은 새로운 문제의 해결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현역 기득권 의원들, 과거 386이었고 한때 우리 역사의 발전의 추동력이었지만은 지금은 새로운 비전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되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네. 그건 정당의 당원들의 심판 행위로 그렇게 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저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당원들의 지지와 탄원 이런 것들로 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의 장벽을 넘어서 지금까지 도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이광재가 희생해서 이번에는 좀
그래도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그래도 수도권에서는 좀 운신의 폭이 넓으니까 여기 나와서 도전하시라 이렇게 길을 열어줬다면은 아니 김우영 전 구청장도 마찬가지지 왜 이 김우영 전 구청장은 계속 강릉 가서 장렬하게 전사하라고 그렇게 몰아세웁니까? 그거는 정치 더 이상 맞지 않는 얘기고요. 이광재를 민 사람이 또 홍익표 아니에요. 그런 홍익표가 김우영은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앞뒤도 맞지 않고. 예. 자, 어떻게 돌아온 은평구청장, 은평구민들이 어떻게 지금 김우영 후보를 지금 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제가 12월 12일자로 그 은평 출마 선언을 하려다가 당의 지도부가 좀 만류를 했었죠. 그 사유가 이제 도당위원장을 사퇴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아니고 네. 당의 분열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그 이제 강병원이가 비명이라서 강병원이가 화를 내니까 그거 좀 참고 있어라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신문지상에 제가 자꾸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아니 강병원이가 뭐라고? 네. 아이고. 많은 은평 구민들도 그동안에 김우영 청장이 지냈는지 궁금했는데 듣고 보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구나. 강원도에 와서 고생도 했다면서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그 스토리가 저한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잘 돌아왔다. 그래도 송충이는 폴리표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은평에서 했던 사람이 은평에서 또 출마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왜 그런데 이 사람을 놓고 이렇게 반대가 심한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 네, 특히 올해 1월 달에는 적격 심사 통과 여부가 매우 관심사였습니다. 네네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탄원해줬고, 또 최근에 홍 원내대표가 저의 문제를 가지고 최고위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한 얘기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서 또 다른 뉴스가 되어서, 네. 네, 저는 저의 의지와 무관하게 저와 관련된 정치적인 어떤 그 이야기가 상당히 크게 부각된 고민정, 홍익표 부분이 상당히 저한테는 실질적으로 인지도 제고에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이 경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경선은 싫다 그냥 나 단수 공천 달라고 했던 강병원의 그 이의 제기를 당에서 이제 기각을 했는데 경선 절차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최고위에서 그 경선 후보로서 저하고 강병원 경선으로 이제 확정을 지었고요. 네. 네, 그 3월 4일, 5일, 6일 이렇게 경선 투표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 월화수군요. 네. 예. 전화로 네.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권리당원 50%, 예. 일반 시민 50%.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만약에 은평구민들께서 연락을 받으시면은 끊지 마시고 이제 무엇이 당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가치인지 돌아보시고 합당한 후보에게 표를 던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시죠. 예.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 뭐 이런저런 지지율이 뭐 하락을 했네. 뭐 그러면서 주류 언론, 특히 한겨레 이런 데서도 민주당이 이제 리더십의 위기다. 네. 공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원들이 뻔하게 그렇진 않다. 우리가 이런 시련과 그 돌풍을 잘 넘어서면 얼마든지 그 경쟁성을 회복할 것이다. 믿고 있는 데 비해서 일부에서는 상당히 그 걱정 어린 시선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건대 저도 정치를 한 25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거에 천안함 사태 때도 상당히 그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 뭐랄까요 그에 대한 심리를 많이 이렇게 맞아요. 네, 숨겼었죠. 예. 그때 이제 그 선거하셨던 지방 의원들 얘기 보니까 천안함 사건 직후에 그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막 거리에서 보수 성향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막 대놓고 민주당 후보 모욕 주고 막 그렇게 막 때리려고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축되던 때였는데. 네, 위축되면 이렇게 침묵의 어떤 나선이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올해 잘 보시면 1월 달에 아주 끔찍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공포 분위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무의식적으로. 그렇죠. 이틀막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공포와 힘에 의한 지배 전략을 윤석열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유권자로서는 지혜로운 침묵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들이 지금 과잉으로 마치 뭐 한동훈이가 터쳐대면서 막 마치 자기들이 이제 기선 제압을 한 것처럼 그렇지. 인식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들의 힘을 역이용해서 네.
거의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길 수 있는 이유제강의 방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 2월, 3월의 국면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또 걱정도 너무 심하면 걱정이 현실화됩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우리 당은 현재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현역 의원들과 또 신진 인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네. 되게 시끄러워 보이고 또 암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예. 이 안개가 거치고 나면 예. 새로운 참으로의 등용 또 민주당의 어떤 변모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가시화될 것이다. 예, 그러면 윤석열과 한동훈 특히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현역 의원 한 명도 거치를 못하고 있는 네. 이런 호랑방탕한 자들이 네. 네, 곧 심판받을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굉장히 마지막 그 멘트는 제 마음을 거의 꿰뚫다시피 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사실 2010년 그 지방선거 기억하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뭐 진짜 말씀드린 대로 막 민주당 후보들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막 매도하는 그런 보수 유권자들 때문에 고생 많이 했고요. 그래서 어디서 대놓고 뭐 민주당 후보라고 얘기를 못했지만은 국민들은 그 억압의 시대에 속으로 내 선거 날만 와라 내가 그냥 바로 응징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누가 윤석열을 김건희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런 시대인데 속으로 지금 꼭꼭 누르고 있고 결국 4월 10일에 가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진영 유권자들이 뭐 지금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실상은 4월 10일이 와라. 빨리 와라. 내가 그날 나의 그 투표를 함으로써 이 정치에 대해서 응징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투철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제가 동의합니다. 근데 후보가 강병원이면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투표장에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김우영 후보님이 선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 구민들 만났을 때 이런 김우영 후보님의 그 생각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저보다 훨씬 더 강경하십니다. 유권자분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제대로 싸우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거, 겁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일 안 하면서 홍보만 됐다 하는. 그렇지. 네, 현수막 정치. 네, 무위의 정치.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신물을 느끼고 있고, 네. 좀 살아있는 정치를 해라. 예. 이렇게 딱 틀에 박혀서 마치 무슨 보험회사 예판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정치를 영혼을 가지고 해야지 자식들아. 예. 아주 유권자들의 그 인식 수준은 여의도에서 그 과거에 바라봤던 그런 게 아니고 훨씬 더 여의도 정치보다 대중들의 인식 수준이 높습니다. 네. 그걸 요즘 아주 신랄하게 느끼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우영 후보님, 하여간 지금 이 논란의 중심에 서셨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입니다. 이 마케팅의 혜택을 제대로 보시고 새정치의 염원을 가득 담아서 경선에서 승리하시고 또 본선에서도 승리하셔서 새정치의 염원을 여의도에서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평구 발전도 함께 도모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늦은 밤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히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 은평을에 지금 민주당 후보로 나서려고 하는 김우영 예비 후보와 만났습니다. 은평구청장 2번 지냈습니다.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은평구청장 당선됐는데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한 2년 정도 강릉에 내려갔는데 강릉에서 그냥 거기 말뚝 박아라 이러면서 지금 홍익표, 고민정 등이 지금 김우영 후보의 공천 과정에서 배제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던 모양이죠. 예. 자, 낡은 정치, 그리고 대선에서 패배한 그런 루저 정치, 이제 깨끗하게 일소하고 이기는 정치, 그래서 국민에게 신임을 받는 정치로 가기 위한 발길 지금 재촉하고 있는 분이 바로 김우영 후보입니다. 오늘 김우영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또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